자, 니가스하고 피오, 간략하게 설명할게. 자, 니가스는 일단은 뭐, 끝났어. 어쨌든 뭐, 피오는 어쨌든 이거 좀 뭐야. 밑에 이스탄불 있죠? 바사기. 어쨌든 1, 2 경쟁 중이라고. 그 의미 없는 순위 싸움이라고. 그러니까 유중임이 어떤 느낌은 있겠지. 그리고 두 팀 맞대결에서 1대1이었거든. 그러니까 7대3 압도했던 경기야. 그냥 그걸 뚫어내지 못했던 범위. 근데 니가스가 홈콜에서 좀 버티는 내용. 사실 이스탄불을 홈콜로 불러들여갖고 또 1대1 못 갔거든, 니가스가. 승점 2점을 얻었잖아. 그 무라는 수치가 피오하고 바사기한테 얻었던 거야. 그래서 무라는 수치도 잠재적으로 좀 있어. 버티는 내용을 가지고 있으니까, 니가스가. 어쨌든 요 경기도 한 골 꼽으면 헨승 나올 여지는 있지. 의미 없는 경기지만 그래도 유종의 미였던데요. 그 피오 입장에서는 순위 싸움 경쟁인데 솔직히 의미 없다. 이 뭐 챔스면 토너먼트에서 좀 더 유리한 조건의 어떤 팀과 상대하기 위해서 좀 뭐 순위 싸움을 하는 범위는 있지만 이 컴보에서는 아무 내용 없다. 2나 1이나 뭐 상관없는 것 같아요. 자, 일단 피오는 앞에 보니까 저 니콜라스하고 소린이 없었잖아. 그죠? 뭐 그 외에는 뭐 저 뭐 요비치하고 그다음에 저 누구야 저 보나벤투라나 바락이나 그다음에 뭐 암나바시라든지 아니면 요런 친구들은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 이코네나 이런 친구들. 그 외에는 완전체야. 딱 요 구간에서 좀 없다. 그 뭐 니콜라스하고 없는데도 내용은 좀 보여주니까. 그 요 경기도 내가 막 할 수 있는 얘기는 피오가 한 골 일찍 꼽아보면 니가스 입장에서도 뭐 씨발 뭐 순위 의미 없다가 또 홈콜인데다가 또 나름의 또 이 박으려고 또 설치될 거야. 그런 구간이 오히려 니가스는 더 위험하지. 거기에서 피오가 한 골 더 공략할 범위. 그러니까 추가골의 어떤 기대치가 더 높아진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선취골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선취골이 전반에 나와야만이 어쨌든 헨승으로 가기 위한 어떤 전제 조건이 아닐까. 그래서 첫 골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뭐 의미 없다. 헨승 뭐 아니면 뭐 찝찝하면 빼든가 아니면 씨발 한 골 일찍 꼽겠지. 헨승 아니면 갈 게 없다 솔직히. 이거 후달려갖고 햄무 가겠나 형님들. 그자. 두 팀 맞대결에서는 1대1이었다는 거. 니가스가 버티는 내용 보여줬다는 거. 다만 여기서 피오가 한 골 넣고 이러면 분명히 니가스는 좀 더 좀 동점까지 가기 위한 홈콜에 받고 뭐 요런 내용 알겠죠? 컴퍼잖아. 유로파가 아니고 없어. 유로파는 그냥 3등하면 골 그냥 끝나. 알겠죠? 자, 어쨌든 요 내용이고. 자, 일단 데이터 좀 보내주고. 데이터 보내줬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스탄불도 마찬가지야. 두 팀의 어떤 차이는 크다. 그리고 뭐 저 뭐야 하츠 원정에서 또 뭐 4대0으로 개발났습니다. 여기서도 7대3 압도적인 내용을 좀 보여줬다. 바사기가. 하츠는 어쨌든 뭐 홈콜에서 니가스전도 보시면 알겠지만 좀 팽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레벨이 좀 비슷하다 니가스하고. 그래도 좀 더 하츠가 좀 더 내용은 좀 더 좋았다. 니가스하고 간접적으로 비교했을 때 객관적 상대성으로. 다만 어쨌든 압도하는 내용은 분명히 보여줄 거라 여겨집니다. 의미 없는 경기. 뭐 순위 싸움. 아까도 언급했지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챔스나 이런 거 빼고는. 어쨌든 요 경기 일단은 뭐 앞선 내용에서도 4대0 그것도 원정에서 분명히 차이는 있는 것 같고 하츠가 일단 디펜스가 안 된다. 이 범위는 사실 니가스는 이제 마음 먹고 디펜스 두면 근데 니가스한테 이겼잖아 하츠가. 그 하츠가 니가스한테 2번 다 이겼잖아.
그죠? 그래서 승점 6점을 얻었거든. 그때 니가스는 하트와 상대해서 사실 해볼만 하거든. 그래서 이 피오나 이스탄불전은 극단적 디펜스를 선택했지만 하트전은 해볼만 하니까 어쨌든 승점을 얻어갈 수 있는 팀은 하트밖에 없으니까 그 외에 그 두 팀의 어떤 대결처럼 그렇게 극단적 디펜스 하지 않고 라인을 끌어올리고 박다가 오히려 하트한테 털렸죠. 어쨌든 요 경기는 요 경기도 뭐 이스탄불 쪽으로 봐야지. 요것도 햄무나 이런 수치는 가기 후달린다. 가면 헨승이지. 아니면 그게 찝찝하면 빼든가. 알겠죠? 와, 이렇게 짧게 설명해도 와 32경기니까 와. 잠시만 데이터 좀 보내주고. 빨리빨리 그냥 단조롭게 얘기할게. 막. 알겠죠, 형님들? 그래야지 형님들 빨리 정보조합하고 정보조합하고 자, 데이터 다 보내드렸고요. 자, 어쨌든 요 내용이고, 이것도 뭐, 갈라면 헨슨 가야지, 뭐, 할 수 있나. 그죠? 그 다음에, 이 SK하고, 프라하고, 병원 잘 다녔어요. 시바스다. 자, 일단은, 시바스가 의외로 지금 1등이야. 10점. 사실 근데 내용에서는 매 경기가 밀려서, SK는 모든 경기가 다 우세소 경기를 했어요. 얘네들이 안 되는 게 무조건 우세소 경기했어. 압도하는 내용. 근데 왜 승점을 못 챙겼을까? 아니 수치 대비 골이 안 나와 이 병신 같은 것들이. SK는 항상 진짜 복병이었어. 다코스였고 존나게 박았는데 박은 만큼 골이 안 나와. 오히려 상대에게 선취골 뺏기고 끌려간다니까. 끌려가. 어쨌든 지금 2위에 올라있고 7점이에요 어쨌든 요 경기도 어쨌든 순위 싸움이고요. 어쨌든 시바스는 밀릴 거라고 여겨집니다. 요 경기에서도 역시 SK가 선취골 여부가 중요하다. 좀 찝찝함은 있어. 왜? 지금 조별 예선을 치르는 과정이 폭발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수치 대비 골이 안 나온다, SK가. 아니, 박는 거는 막 오지게 박는다. 그 수치 대비 골이 안 나와. 그게 문제야. 어쨌든 시바스는 디펜스 범위를 좀 줄 거예요. 그 시바스의 어떤 뉘앙스는 뭐 앞에도 매번 얘기했지만 앞에도 사실 뭐 컴프로 떨어지만 그 이전에 플레이오프 거치였잖아. 그 구간에서 사실 좀 결과물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리그 경기도 좋지 못했고. 그런데 막상 이 컴프에서의 어떤 조별 예선의 어떤 결과물은 나쁘지 않다. 알겠죠? 알겠죠? 그래도 요것도 뭐, 한 골만 꼽히면 뭐, 이것도 햄무가기는 조금, 요거는 또 햄무라는 수치는 좀 있을 것 같아. 시바스가 일단은 그래도 좀 버티는 내용을 일단 조별 예선에서 좀 보여줬거든. 그래도 좀 확률상 헨승 나올 가능성은 좀 더 높지 않을까. 요런 생각은 들어요. 요것도. 그러니까 요것도 뭐 햄무가기는 조금 후달려요. 원체 잘 박으니까. 한 골만 일찍 꼽히면, 그죠? 자, 클루지하고 발칸이 이거는 좀 뺍시다, 형님들. 요거는 내가 좀 뺐어요. 어쨌든 좀 클루지가 내용상, 객관적 상대성도 그렇고, 요 내용이 지금, 상대전에서는 우위수 경기를 했어요. 원정에서 발칸이 상대로, 클루지가 6대4 이상의 경기를 했는데, 어쨌든 무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별 예선을 치르는 과정이, 좋았는데 발칸이하고 좀 굳이 따지면 근데 발칸이도 나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 지금 오늘 배당이 지금 한쪽으로 쏠렸잖아. 와, 이 배당에 가기에는 좀 위험 부담이 있지 않게 1.37의 크루지. 와, 발칸이도 지금 일단은 내용은 좀 보여줬기에 이거 가기 힘들다 솔직히. 더군다나 이 헨승 뭐 1.37 가겠나 헨승 나오느냐 이 여부인데 가기는 불편하다.
요런 게 딱 햄무 어떤 사이즈, 요런 거는 도전 가치적으로 햄무 한 가볼 만하다, 이런 느낌은 있어요. 그리고 클루지가 막 압도하고, 씨발, 가두리 존나 치고, 위에, 이 프라와처럼, 그런 내용까지는 아니더라.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패스 구간을 한번 잡아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뭐고. 자, 야, 유로고 고르덴이 좋죠. 요, 삼록은 일단은 홈콜의 강점이 있더라고. 홈콜에선 잘 박아. 사실 상대전도요, 팽팽한 경기를 했어요. 0대 0이었고, 홈콜에서. 홈콜에서 잘하는데, 원정에서 디펜스가 그냥 다 틀릴 뿐다. 내용이 극과 극이야. 삼록이. 물론 지금 요 경기도 의미가 없어요. 4위, 2점, 승점 2점, 그냥 끝난 거야. 일단은, 그러고 유로고는 반대로 1위가 확정이에요. 13점인데 확정입니다. 어쨌든 요 내용인데, 요 경기는 일단 뺍시다. 요 경기도. 요 경기도, 왜냐하면 삼록이 원정 경기가 좀 좋지 못하고 불안 요소가 있지만, 그래도 분명히 홈콜의 영향이 또 오늘 또 나타날 수도 있잖아. 그지? 그 범위에서 사실 좀 가기는 불편하다. 아시겠죠? 저는 뺐습니다. 자, 그 다음에 hen트하고 몰데다. 와, 요 경기는 일단은 순위 싸움이에요. 어쨌든 hen트가 불리한 조건이고 몰데가 좀 더 좀 나쁘지 않다. 좀 불리한 조건은 분명히 hen트다. hen트가 근데 어때요? 우위수 경기를 하지만 결과물이 안 좋았고 어렵사리 지금 3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경기 최종전이고 다음 토너먼트까지 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내용을 만들어줘야 된다. 결과를 만들어야 된답니다. 어쨌든 우위수 경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팀 맞대결이 0대 0이었고 원정 기준에 0대 0이었고 팽팽한 경기를 했어요. 홈콜에서 좀 더 핸드가 좀 낫다. 그러니까 요 경기는 진짜 한전자 승부, 무라는 수치, 햄무, 요 어떤 근사치 아닐까. 그런 결과물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팽팽할 것 같아요, 이 경기. 어쨌든 몰대 입장에서도 중요한 매치업이고, 어쨌든 hen트는 이겨야 되는 조건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자, 비니우스, 예, 잘기니스라고도 불리죠. 자, 슬라바입니다. 자, 슬라바하고 잘기니스인데, 자, 두 팀, 0대 0이었고요. 맞대결에서요. 0대 0이었고, 좀 슬라바가 근소한 우세수 경기를 했어요. 자, 이 경기도 일단은 순위 싸움입니다. 지금 4위에 머물고 있는데요, 잘기가. 지금 5점이에요. 지금 5점 8점, 5점 8점 이래. 5점 8점, 8점 7점, 5점 5점 이래, 지금. 어쨌든 요 경기도, 기본적으로 여기도 진짜 팽팽할 것 같아요. 내용도 팽팽했고요. 그리고 홈콜로 돌아오는 이 비니뉴스, 앞에도 내 토너먼트 거치는 구간에 비니뉴스였던 행적은 좋았다고 했죠. 자, 어쨌든 불리한 조건이지만 어쨌든 홈콜에서 반대되는 내용 나오기 위해서 진짜 내용 보여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결코 무시할 수 없어 보이고요. 무라는 수치, 여기도 진짜 무라는 수치. 20배 다 있어 보인다, 이거는. 진짜. 무가 좀 더, 그런 느낌은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아니면 패스. 알겠죠? 씨발, 푸니크인데. 미안해요. 자, 바젤하고 푸니크다. 자, 푸니크가 다른 거 필요 없고, 일단 바젤은 전체적으로 우세속 경기를 했어요. 푸니크는 좀 디펜스 범위를 단단히 두고 상대에게 수적 우위를 못해요. 거의 좀 밀리는 형국이지만 결과를 얻더라. 근데 대부분 홈콜에서, 그리고 홈콜에서의 무실점에 수적으로 좀 밀리더라도 결과를 얻더라. 그러니까 한 골 넣고 리드함의 디펜스, 그걸 지키고 결과를 얻었던 푸니크다. 이 내용이 일단은 공수 밸런스가 안전적으로 좀 보입니다. 반대로 바젤은 좀 잘 박죠. 박는데도 앞에들 결과물로 보면 좀 비례한 분석도 있다고. 그러니까 요 경기도 참 진짜, 일단은 요 경기도 보면 좀 어려운 구간인데, 자, 두 팀 맞대결에서는 어쨌든 푸니크는 우세속 경기를 못한다고 했죠. 근데 원정 기준에는 못했어요. 근데 홈콜에서는 좀 다르다. 분명히 홈과 원정의 경기력 차이는 있는 푸니크다. 이게 무시 못하는 거다. 자, 바젤이 3대1로 이겼어요, 홈콜에. 물론 또 6대4 경기를 했고 우세속 경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좀 더 오늘도 바젤이 좀 우세소 경기는 좀 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순위 경쟁 중에 확정이 아니야. 지금 현재 1위가 지금 바젤이거든요. 그리고 이 푸니크는 지금 3위에 6점, 승점 2점 차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기 결과에, 집중도는 굉장히 높은 매치업이다. 그래도 좀 우위 속 경기 보이는 팀을 선택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위험 부담은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기도 무라는 수치는 있대. 그래도 승패로 갈린다면 바젤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뭐고. 자, 니마스라고, 바두츠다. 자, 요 경기는 일단은, 자, 니마스라고 이 두 팀 맞대결이 팽팽했어요, 영대에서. 그니까 점유만 좀 앞섰어요, 니마솔이. 거의 팽팽한 경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객관적 상대성도 있긴 한데요. 그리고 요 두 팀은 의미가 없는 경기예요. 이미 탈락이 확정된 팀끼리의 어떤 매치업이다. 그러니까 두 팀 맞대결에서도 팽팽했고, 나는 이 경기가 절대적으로 지금 배당 대비 사실 니마솔 쪽으로 가기 힘들다고 본다. 솔직히 이거 갈 바에 이제 이거 그냥 고배당으로 뺀다고 생각하면 도전적으로 바두출 지금 배당 몇 빼고 4.45 아이가 한번 역배로 도전적으로 좀 가볼만 하다 이 경기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두 팀 맞대결도 큰 차이도 없었고, 그리고 객관적 상대성 같은 조에 포함되어 있는 친구들과의 어떤 매치업에 그 속에 나온 내용들, 물론 결과물들은 둘 다 뭐 결과물은 좀 좋지는 못해요. 근데 그 내용들이 결코 바두추도 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볼만 하다. 그리고 의미 없는 경기. 아시겠죠? 뭐 간략하게 하잖아. 그래서 지금 알겠죠? 자, 알카하고 드니프로다. 자, 요 경기 일단은 드니프로도 만만치 않아요. 앞에도 내가 언급했지만 우크라이나 리그 내 어쨌든 뭐 전쟁 중인데도 어쨌든 리그는 재개됐고 그 속에 어떤 리그에서 어떤 경쟁력은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뭐 가까운 얘는 뭐 키예프도 뭐 거의 뭐 절삭시키고 얼반지기보고 이런 내용은 좀 보여줘요. 물론 알크가 잘 박죠. 근데 최근에 행보가 좀 좋지는 못합니다. 물론 앞선 경기도 퇴장 변수가 일찍 나왔는데 그걸 먼저 선득점을 2점을 하고 뭐 1실점을 했지만 어쨌든 리그에서 반등된 내용을 보여줬던 좀 알크입니다. 일단 홈콜에 좋아요. 근데 이 경기는 일단 뭐 순위 싸움이에요. 1, 2를 다투고 있어요. 1위는 일단은 뭐 알크가 12점이고요. 드니프로는 10점이다. 그러니까 요 경기도 일단은 일단 뺐어요. 알크 쪽으로 보기에 너무 힘들다. 왜냐면 알크 지금 배당이 지금 1.33이잖아. 그죠? 드니프로는 나쁘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이거 후달려서 가겠나? 그죠? 못 간다고. 그죠? 자, 일단은 요거는 빼고 갑시다. 패스. 알겠죠? 그 다음에, 요조는 진짜 단토대 매치지. 어쨌든 이제 좀 승점이 똑같았는데 내 팀이, 앞선 경기 결과물을 얻었던 뭐, 라치오하고 그라츠가 8점으로 앞서 나갑니다. 하지만 5점이 순위권이에요. 그러니까 요 경기는 진짜 박 터진다. 그러니까 이 결과물이 서로 물고 물리는 형국에서 이 조별 예선이 정말 경쟁력이 다 있어요. 미틀란도 나쁘지 않죠. 그라츠도 일봐봐. 앞에 막 라츠와 막 깨쁘고 막 내용 좋죠. 자, 미틀란하고의 대결인데, 자, 그라츠가 홈콜에 미틀란 만나가지고 1대0으로 이겼고 내용도 가져가고 결과도 가져갔던 내용을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제 미틀란이 홈콜이죠. 결코 만만치가 않다. 그러니까 요 경기가 일단은 그라츠가 지지는 않겠다. 지지는 않겠다. 어쨌든 저 누구야? 미틀란이 이기는 조건이에요. 급한 쪽은 분명히 미틀란이다. 급한 쪽은.
그러니까 그라치는 좀 더 디펜스 범위를 주고 좀 더 안정감 있는 밸런스 유지하고 요런 축구를 한다면 지지는 않겠다 그란츠가. 요런 내용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 요거는 또 득실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자 요런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는 뭐 그라치가 지지는 않겠다 이 범위를 좀 더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페이하고 라치오다. 이모빌리 없어도 잘하더라. 자 페이하고 라치오입니다. 두 팀 맞대결 어땠어요? 홈골에 좀 더 선취골이 좀 빨리 나왔고 라치오가 원하는 대로 축구는 흘렀죠. 4대2로 이겼습니다. 물론 뭐 퍼포먼스를 좀 보여줬어요. 페이도 어쨌든 뭐 당하고만 있지 않고 또 따라가는 골이 나오고 뭐 요런 과정을 좀 만들어 줬습니다. 페이 잘 봤죠. 잘하죠. 예, 결코 무시 못한다. 홈콜에 원정의 라치오 사실 기복적인 면을 보인다. 이 부분은 리그에서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여기는 이어나가 안 되는 부분은 뭐 솔직히 없지 않아 있잖아. 그죠? 현 시점에서 뭐 아까 뭐 논하게 이모빌레는 일단 없어요. 없는데도 내용 좋잖아.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여기도 역시나 패가 급한 쪽이에요. 라치오는 좀 더 후퇴해서 경기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근데 이런 경기를 했을 때 눈에 좀 기억이 남는 게 뭐냐면 피오 원정이었어요. 라치오가 대박나 있게 했죠. 라치오가 디펜스 범위를 주고 경기했을 때 피오 상대로 그냥 하나씩 따먹고 박아오는 팀. 그러니까 급한 쪽은 패야. 그러니까 왜 피오 원정을 기준을 잡냐면 분명히 요 경기도 어쨌든 급한 쪽은 패고 라치오는 좀 더 수비 중심적으로 갈 가능성은 높다. 그 범위의 어떤 니앙스가 피오전은 좋았거든. 그 내용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잠재적으로 보면 뭐 라찬이고 자칸이 요새 최근에 보면 골에 관여되는 뭐 안데르손이나 좋은 친구들 많잖아. 오늘 다 나올 겁니다. 뭐 페드로고 그다음에 베시노도 일단은 뭐 올 시즌 기준으로 라치오로 와가지고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일단 막 전방에 한 방에 기대치 정말 결정력, 득점의 어떤 의존도가 높은 이모빌레가 없지만은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밀림코 사비치도 그렇고 거의 다 득점에 관여되는 비중이 꽤나 높아. 골고루 골이 나와요. 이모빌리 없어도 해줄 애들은 또 해주더라. 요 경기는 그래도 좀 라치오가 지지는 않겠다. 여기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잠시 데이터 좀 보내드리고 자, 그 다음에, 자, 소시하고 맹구다. 참, 요 경기, 참, 요 경기도 진짜, 그죠? 자, 일단은, 1, 2에요. 15점이고 12점입니다. 일단은 진출은 확정이 됐고요. 자, 어쨌든 뭐, 1차전 결과론적으로 보면 우세소 경기를 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1대0으로 패했던 맹구예요. 홈콜에서. 그죠? 자, 이번에 원정이다. 최근에 어쨌든 맹구가 반등된 내용을 보여줘. 연승 모드잖아. 그죠? 어쨌든 좀, 테나그 감독의 어떤 역량이 이제 좀 빛을 발하나? 아직 더 지켜볼 요량은 좀 있는데, 일단은 맹구가 좀 반등된 내용은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시가 사실 공격 범위의 내용이, 그닥 좋지는 못하잖아. 일단은 뭐, 알리조도 지금 안 보이고요. 그리고 오늘 쿠보도 좀 불투명하더라고. 어떤 정보업체는 못 나온다, 뭐, 요런 내용이 있는데, 일단은 뭐, 요런 애들 없으면 일단 솔로트도 있긴 한데, 미들은 좋아. 미들은 진짜 확실히 좋습니다. 뭐 메리노도 있고, 그 다음에 멘데스도 있고, 뭐 주비맨디, 그 다음에 이하디맨디, 와, 다 좋잖아. 그 공격의 어떤 퍼포먼스가 이삭이도 떠난 그 이후에 솔로트 안 데리고 왔으면 어쩔 뻔했노. 그죠? 어쨌든 여기도,
일단은 소시 분명히 끈적함은 보여줘요. 예, 끈적하다. 그러고 급하게 덤비는 팀 아니다. 소시가 막 무식하게 박는 팀도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유연하게 경기해요. 박을 때 박고 디펜스 둘 때 두고 안전적인 경기 운영을 한다. 일단 미들이 좋으니까. 그리고 맨유전에 미들은 안 뺏길 거예요. 그렇게 막 압도 내용 아닙니다. 거의 팽팽한 흐름 속에 그래도 골에 대한 어떤 기대치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맨유가 좀 더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 경기도 기본적으로 무라는 수치는 있다고 봅니다. 무라는 수치. 여기도 무, 햄무 요 어떤 근사치의 결과론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맨유는 일단은 뭐 지금 누수 여부가 안토니가 불투명하고요. 그 외에는 뭐 네시포드고 산초도 질환이던데 내가 볼 적에는 나올 것 같아. 그다음 뭐 엘랑가르나 호날두가 일단은 막 각성을 한 듯 또 감독한테 그냥 기주고 들어갔죠. 그러니까 오늘 또 임할 가능성은 좀 더 높아 보입니다. 어쨌든 요 경기 일단은 누수 여부는 일단 그 외에는 보이지가 않더라. 나름의 완전체의 모습으로 임할 가능성도 있긴 한데 일단 다음 일정상 사실 잉글랜드가 조금 빡세요. 그죠? 근데 여기도 나름대로 어떤 부분적 노테이션을 돌리더라도 그 범위에 어떤 큰 차이는 없다. 무조건 기준이 되는 뭐 에릭센의 어떤 역할은 굉장히 좋았잖아. 무조건 에릭센은 있어야 된다고 본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어쨌든 홀딩의 역할은 카세미로나 솔직히 카세미로도 레알이 있을 만큼은 아직까지 적응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아직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뭐 기존에 뭐 프레드나 맥도미니 조합, 요 조합으로 나와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비도 확실히 니산드로가 와 그 존만이가 그 피지컬로 수비 잘하더라. 그죠? 그러니까 지금 바란이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올지 어쩔지. 린데로프가 좀 또 불투명하더라가. 근데 맥가이는 거의 뭐 배제인 것 같아요. 몰라 오늘 같은 날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의미를 안 둔다고 하면. 그러니까 뭐 말라시아고 달롯이나 아니면 루쿠쇼나 완비사카는 아예 배제고 요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 경기는 무라는 수치 굳이 좀 승패로 좀 갈린다고 하면 좀 맹구 쪽으로 좀 보지 않을까. 근데 그 범위의 어떤 차이는 좋지는 않다. 아시겠죠? 요런 내용입니다. 일단은 우리 무리수가 있어 여기. 잠시만 보내줄게. 자, 업 좀 늘리도. 야, 아직까지 한 페이지 안 했나? 자, 셰리프하고 오모니아다. 자, 요 두 팀. 일단은 두 팀 맞대결이요. 원정의 세리프가 3대0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우세소 경기였죠. 그러니까 원정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내용도 가져가고 결과도 3대0 완승을 거뒀던 세리프다. 분명히 좀 더 긍정적으로 보이는 건 맞아요. 일단은 두 팀은 의미 없는 경기입니다. 이미 탈락이 확정이에요. 근데 오모니아나 세리프나 거의 뭐 성향은 비슷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강팀 만나면 무조건 막 극단적 디펜스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무조건 극단적 디펜스. 근데 서로 간에 해볼만한 상대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맹구나 소시멘츠로 요런 팀 만나는 것처럼 뭐 디펜스하고 경기하겠나. 다만 이 두 팀도 역시 선취골이 만들어지면 분명히 선취골 넣은 팀은 좀 더 후퇴된 내용을 보일 가능성은 좀 있어 보여요. 다만 세리프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앞서 원정 경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리드함에 먼저 선취골이 나왔고 결국은 3대0이었어요. 리드함에 극단적 디펜스까지 안 가더라. 세리프는 박더라 오히려. 그래서 또 추가골의 어떤 결과물을 얻었고 3대0 완성을 거뒀어. 어쨌든 이 경기는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세리프 홈콜 원정에서도 보여줬고 그 퍼포먼스를. 근데 홈콜로 돌아오면 더 영향은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의미 없는 경기이지만 어쨌든 홈콜에서 좀 결과물을 얻는 범위 보여줄 가능성은 좀 더 높지 않을까 세리프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찝찝함은 있어요. 분명히 찝찝함은 있습니다. 이 주력급을 생각하기도 좀 그렇고. 알겠죠? 자, 카라바오 플라이브로코 요거 씨발 고민 존나 했다.
야, 카라박이 홈콜에 존나게 잘 봤거든. 잘 박아. 또 원정에서도. 그리고 두 팀 맞대결이, 뭐, 결과적으로 2대1, 플라이브루크가 홈콜에서 2대1로 이겼지만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했다. 2대1로 이겼지만 내용은 팽팽했다는 겁니다. 서로 막 치고받고. 결코 만만치 않죠. 카라박이 나쁘지가 않아요. 일단은, 요 경기도 일단은 카라박이 끄트머리에 지금 올림피아 코스하고 좀 비기고, 그니까 낭트였죠. 낭트한테 쳐졌어요. 잘 나가다가 이제 어려운 구간이 만들어진 게,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 승점을 가져가는 경기를 해야 돼, 카라박은. 아니면 탈락이야. 자, 낭트 입장에서 올림피아 코스잖아, 밑에. 근데 올림피아 코스가 반등된 내용을 보여요. 근데 여름 이적 시장에 등록이 좀 늦어가지고, 뭐, 하메스도 일단 넘어갔잖아. 박한부도 지금 리그에서 골 존나 넣거든. 못 나온다, 얘네들. 뭐, 엘 아카비나 항의조는 아예 배제고. 요런 애들 나와. 아니, 나는 박한부하고 폼이 좋거든. 이런 아들 좀 나오고, 이러 하면 되는데, 일단 등록이 안 돼 있어가지고, 알겠죠? 요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요 경기, 물론 또 플라이브루크가 또 완전체 느낌으로 나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리그도 중요하고 이 경기에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없지만은 여기도, 근데 이연화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올 것 같아. 애들이. 예. 일단 한번 지켜보자고, 여기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도 한번 좀 지켜보자. 어쨌든 뭐, 전방이 누구나 그냥 흘러가 나올 가능성은 높아요. 그레골리치보다는. 그러니까 미들에서도 그리포, 뭐, 호플러 이런 애들 없으면 안 되거든, 솔직히. 그래서 정우영이 오늘 또 투입될 가능성은 높아요. 도안 좀 쉬게 하고. 아니면 반반 나눠서 뛰든가. 일단 한번 지켜봅시다, 이것도. 알겠죠? 이것도 지켜보는데 나는 간다면 카라박 쪽으로 햄무 아니면 패스. 나는 간다면. 근데 의미 없다. 오늘 경기도 존나 많은데 꼭 이 어려운 경기를 선택해야 되겠나? 고배당으로 빼려면 그냥 햄무 아니면 패스. 자, 올림피아 코스하고 랑트인데, 랑트가 이 두 팀 맞대결에서 또, 우세수 경기를 했어요. 홈콜에서 2대1로 이겼고, 올림피아 코스가 좀 정상이 아니었잖아. 그죠? 정상이 아니었잖아. 아까도 언급했듯이 또 지금 뭐, 퍼포먼스가 올라오는 박한부도 일단은 뭐 마르세유에서 잘 넘어온 것 같아. 일단 올림피아 코스에서 역량은 보여주고 골에 관여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다. 다만, 유럽 대항전에, 출전을 할 수가 없는 범위더라. 이 부분은 뭐, 하메드도 똑같고, 좀 그렇더라고. 안 보이더라고, 아예. 라인업이 안 보이더라고, 앞에 경기들도. 근데 올림피아 코스가 최근 2무를 했죠. 그 내용이 결코 나쁘지만 않았다는 겁니다. 반등된 내용을 좀 보여주고, 일단은 디펜스 범위가 안정적이다. 요 경기는 낭트가 일단은, 낭트도 솔직히 좀 불안하잖아. 더구나 또 원정이고, 뭐, 모하메드나 사이먼 솔직히 골 좀 관여되고 있어. 블라스나. 어쨌든 작년에 뭐 지금 뭐 프랑크 소세지에 가 있는 프랑크푸르트에 가 있는 이 콜로보다는 좀 영향은 떨어지지만 그죠? 그 내용은 좀 가지고 있다. 잠시만 데이터 좀 보내주고. 일일이 이렇게 짧게 설명하는데 와 와리 키노 그자 이 씨발 이래가고 날새겠는데 형님들 진짜 내 지금 존나 디테일하게 지금 코멘트 하는 거 아니잖아 형님들 그자 야 근데도 이거 아직 한 페이지 이거 못 끝냈다 이래갖고 어느 세월에 하겠노. 일단 요거까지만 마무리 진짜 일단은 트라고 존스인데 그 다음에 페렌츠인데 자 일단은 요 경기는
요건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페렌치 입장에서는 진출한 건 확정이 됐어요. 순위는 아직 멀었지만 페렌치가 보면 거의 좀 밀리는 형국이었어요. 여기도 아까 전에 똑같아. 저 누구야? 저 아까 어디였노? 유도 고르되는 똑같아. 디펜스 단타에 두고 좀 밀리는 상황이지만 그걸 지켜내고 결과를 얻었던. 그 페렌츠가 지금 의외로 1위잖아. 반대로 트라브존스는 지금 이 3위에 6점. 물론 순위 경쟁을 합니다. 그 지금 굉장히 이 경기의 어떤 중요도는 분명히 트라브 쪽에 쏠려 있다. 두 팀 맞대결 어땠어요? 이게 페렌츠가 퇴장 변수가 일찍 나왔거든. 압도한 경기를 했어요. 근데 펠레스코아로 졌다. 말이 되나? 요 경기는 일단은 트라브 쪽으로 좀 보긴 한데 배당이 좀 아쉽죠. 좀 섭섭하죠. 그죠? 그 헨슨 가기에는 조금 후달리고 그렇다고 또 햄무 가기에도 몰라 이것도 어쨌든 득실 여부도 따지니까 분명히 요 부분도 그죠? 알겠죠? 요런 내용이 있다. 알겠죠? 그러니까 순위 경쟁하고 있는 트라브가 분명히 공세는 좀 취할 거라고 여겨집니다. 자, 드디어 이제 한 페이지, 이제 모나코 남았네. 자, 모나코. 모나코는 좀 찌삐리하지. 츠르베나도 나쁘지가 않아요. 정말 보면 결코 나쁘지가 않습니다. 나는 이 경기가 나는 좀 팽팽할 것 같은데. 모나코가 어쨌든 좀 순위 경쟁을 해요. 지금 7점이고 위에 트라브가 좀 6점인데 좀 유리한 조건이긴 해요. 유리한 조건이긴 한데 뭐 페렌츠가 1위 확정이라고? 왜 확정이야 지금? 지면 어쩔 낀데. 모나코가 이기고 지면 어쩔 낀데. 이 팀은 득실 여부가 얼마 차이 안 나는 걸로 아는데 이기는 조건에 골 많이 나오면 모나코가 1위 될 수 있지. 동률이 되는데. 득실 여부가 두 번째 원칙 아이가? 세 번째가 승자승이고. 아니 기준이 되는 게 득실 여부가 우선순위 아이가? 그 다음에 승자승 원칙 아이가? 그래 득실이 두 번째잖아. 그래 우선이 비누스행이 내가 하고 싶은 말 그 말이야. 거의 대개 대마다 다 특성은 틀리고 다 틀려요. 그 룰은. 근데 대부분 득실 여부가 두 번 우선순위예요. 그리고 승자승은 이거는 대마다 다 틀려. 근데 내가 알기로는 득실 여부가 우선순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자승 동률일 때. 알겠죠? 근데 의미 없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진출했기 때문에 또 얘기하지만 뭐 일이 확정이고 안 하고 이게 의미가 없다. 그냥 순위 싸움이 돼가지고 그냥 토너먼트 진출하느냐 이게 문제지. 그죠? 그래, 의미 없다 그래. 그러니까 모나코하고 치르다. 자 일단은 요 경기 지금 치르도 순위 싸움을 하고 있죠. 이기는 조건이 치르가 만들어지면 이것도 결과 모른다. 결과 모른다. 그러니까 일단 요 경기 두 팀 맞대결이 큰 차이가 없었거든. 1대0으로 이겼지만 우위속 경기는 분명히 치르가 했다. 물론 홈콜이었고 원정에 모나코였다. 이제 이번에 홈콜이죠. 근데 모나코 삐리하다 솔직히. 작년만큼이나 좀 불안해 사실 모나코가. 전방에서 좀 해결 못하면 오히려 상대에게 선취골 뺏기고. 나는 디옵을 왜 이적시키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아싸리 골로빈이나 이런 아들 좀 보내지.
보니까 뭐 폭파나 이런 안은 남아있던데. 그리고 엠볼로는 잘 됐고 온 것 같고 케빈 볼란트는 아프고 겔소는 아예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동기부여 이런 거 개나 줘버리라 했잖아. 동기부여 머릿속에 박아놓으면 형님들 헷갈려갖고 못한다. 동기부여대로 뭐 결과가 무조건 나오더나. 아니잖아.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의미를 안 두는 게 맞아. 알겠죠? 자, 어쨌든 요 경기도 나는 간다면 이거 도전 쪽으로 간다면 7회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것도 배당 좋잖아, 역배. 그죠? 7회 몇 배고, 지금? 어디 있노? 씨발, 그 7회. 4.45 아이가, 이것도. 7회는 만만치 않아요. 그 객관적 상대성의 내용들도 비슷비슷했어요. 밀리는 게 많이 없었어. 반대로 모나코는 좀 어려운 구간도 분명히 존재했다. 모나코도 어쨌든 중요한 경기지만 추르도 존나 중요한 경기야. 이 경기 일단 잡으면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나는 이거 후달려갖고 못 가.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패스 구간인데요. 내가 만약에 간다면 추르 도전적으로 옆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 같으면. 나라면. 근데 나는 뺐지. 패스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존나 많다 경기. 씨발. 자, 비아네알하고 포츠나인데 자, 요 경기 일단은 비아네알은 이미 확정이에요. 여기는 확정이고 포츠나는 이제 경쟁 중입니다. 2이긴 한데 6점이에요. 일단은 경쟁이 베르셰바인데 일단 유리한 조건이긴 하되 여기서 결과 못 얻으면 짚으면 좋대요. 그래서 비아네알전이 굉장히 부담스럽다. 다만 포츠나니 비아네알 원정에서 어떻게 졌어요? 잘했어요. 4대3으로 졌는데 내용상에서 절대 밀리는 게 없었다. 더군다나 원정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비아네알은 다음 일정이라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이미 확정이고 그 유연하게 나올 가능성은 있다. 근데 누수 여부가 좀 있더라고 비아네알이. 일단은 뭐 올 시즌 기준을 보면 지금 올 시즌도 초반에 또 제라드가 없잖아. 부재가 있다. 뭐 단주만은 좀 별로 좀 여의치 않고 니뇨가 안 보이네. 니뇨 마요르카 임대 보내고 데리고 왔거든. 잘했는데 왜 올해는 또 안 보이노? 올해는 좀 쓸만하던데. 일단 비아데아라고 이 포츠나인데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높은 포츠나이다. 요 경기 일단은 기본적으로 포츠나도 어쨌든 좀 무라는 조건도 나쁘지는 않아요. 현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지지 않는 범위. 그러니까 승점을 얻어가는 경기는 해야 돼요. 포츠나니. 그러니까 요 경기 나는 와 비아넬 쪽으로 못 가겠고요. 간다고 하면 좀 포츠난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것도 역배 쪽으로. 무라는 수치. 그러니까 포츠난이 좀 지지는 않겠다. 이 범위를 좀 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결코 이거 비아넬 쪽으로 좀 가기는 조금 불편하다. 무라는 수치 좀 있어 보이고. 포츠나의 내용이 좋아요. 맞대결에서도 그렇고 또 비아넬이 원정 기준의 어떤 내용이 분명히 확실히 홈콜하고 원정에는 차이가 나더라. 그러니까 막 압도하고 이런 내용은 아니다. 좀 뭐랄까 좀 근소하게 좀 우세속 경기 요런 내용을 좀 보이지 뭐 압도하고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포츠난도 분명히 경쟁력을 좀 보여줬고 이 경기는 일단은 무라는 수치 좀 있지 않을까. 그 어쨌든 전방에 제일 눈에 띄는 애가 네반테에서 이제 데리고 이 모랄레스가 일단은 제일 좋아 보여 폼이. 그 다음에 로셀소도 좀 아픈 걸로 보여. 그 다음에 뭐 피노라든지 뭐 요런 애들은 좀 포함되겠지. 근데 요소 일단은 비아날이 또 보면 성향상 막 무시하게 박는 팀이 아니잖아. 유연하게 경기하는 팀이에요 여기도. 작년에 보면 공수 밸런스 좋고 땡땡하게 니드 할 때는 또 유연하게 박을 때는 박고 디펜스 둘 때는 존나 잘 두고 요런 내용 보이는 팀이 또 비아네알이잖아. 그러니까 급하게 덤비진 않을 거야. 급할 이유가 없잖아. 포츠난도 일단은 조심스러운 경기는 할 겁니다. 무식하게 막 이기려고 달라들지는 않을 겁니다. 홈콜에. 그래도 비아네알인데 분명히 안전적인 경기 속에 무라는 수치도 좀 있어 보인다. 아시겠죠? 잠시만 데이터 좀 보내주고.
조합이 잘 됐을라가 모르겠다. 야, 빨리빨리 할게. 요것도 일단은, 요것도, 패스했어요. 패스. 두 팀 맞대기를 팽팽했고요. 원정 기준에 이거 좀 배당이 몇 배고. 그러니까 오늘 역배도 심심치 않게 나올 것 같아. 정말, 최종전이잖아. 그러니까 요것도 진짜 두 팀 맞대기래요. 일단은, 뭐, 베르가 어쨌든, 순위 경쟁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동기부여도 꽉 찼죠. 반면에 오스트 B는 탈락이 확정이에요. 의미 없는 경기다. 근데 두 팀 맞대기를 어땠냐면 팽팽한 경기 속에 그 우세속 경기 속에 오스트라 B니 우세속 경기 속에 0대0 묶었어요. 그래도 나름의 유중의 미를 거둔다면 이것도 진짜 역배 나올 수 있어요. 빈도. 그냥 동기부여가 존나 시니까 지금 2배당이 나온 거 1.56. 정상적이라면 2배당 안 나오지. 더 높겠지. 1.8은 8 이상은 되겠다. 두 팀의 차이는 거의 없다. 그냥 빈이 좀 안 좋은 게 디펜스가 진짜 부족해요. 디펜스가. 그러니까 요 경기는 패스. 좀 빈 쪽으로 가기에도 좀 억지스러운 부분이 일단은 남은 일정이 오늘 경기가 사실 진짜 의미 없는 경기이기도 해요. 그리고 반대로 베르샤바 일단은 또 홈콜 또 무시 못 하잖아. 거기다가 동기부도 꽉 차 있다. 이런 참고 보기를 좀 생각했을 때 불편하다. 또 베르샤바 가기에도 불편하고 그래서 패스 구간을 잡는 게 낫지 않을까. 굳이 간다면 뭐 베르 선택해야지. 도전 가치는 있더라도 저 오스트라 빈이. 자, 요것도 나는 또 패스했어요. 요것도 좀 패스했다. 요 경기도 일단은 의미가 없다. 의미다. 슈테아도 일단은 탈락이 확정이에요. 반면에 웨스트햄은 1위가 확정이고 15점으로. 뭐 두 팀 맞대결에서도 3대1로 이겼고 우위속 경기를 했어요. 그리고 로테이션 범위를 좀 많이 둘 거예요. 웨스트햄. 근데 여기도 이연화가 되잖아. 웨스트햄이 올해만큼은. 좀 파케타가 좀 없고 좀 아프더라고. 그 외에는 거의 완전체인데 전방에 누가 없었지. 누가 없었는데 거의 미미할 정도야. 누수 여부는. 그래서 로테이션 범위를 많이 뒀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뭐 수책이나 라이스 이 조합이 한 명만 나오더라. 그 둘이 같이 시간 나눠서 뛰고 로테이션 돌릴 때는. 그러니까 파케타 일어나 없으면 뭐 벤나마나 란신이 요렇게 둘이 들어가던가. 전방에는 일단은 뭐 보에는 좀 쉬게 두고 뭐 스카마카하고 안토니오 요렇게 넣던가 아니면 안토니오 보에 넣던가 그러니까 포르라스라든지 요렇게 좀 넣는 것 같아. 웨스트햄. 그러니까 요 경기는 뺐어요. 좀 찝찝해. 원정 경기고 다음 일정도 있고 뭐 간다면 뭐 웨스트햄 쪽으로 보는데 배당이 시원치 않잖아. 1.43. 헨슨 극복하기에는 조금 후달린다. 그냥 뺐어요. 이거는 원정이라서.